일단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날, 다루게 되는 날인데 간단한 개념 설명은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 단원을 볼 때 확률 변수를 기본적으로 x라고 두고 처음에 첫 단원에서 배운 게 이산, 두 번째가 연속이야. 자, 둘의 차이는 이산이라는 거는 딱딱 끊겨서 별개, 셀 수 있는 것만큼의 확률 변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그래프도 활용하고 표도 활용하지만 표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이야. 왜냐하면 x를 정확히 셀 수 있으니까 라지 x를 두고 이쪽에 셀 수 있는 것이니까 적어 나가겠지.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을 적어 나가면 자, 어떤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이 대응관계를 이루게 되고 얘를 정역 삼고요, 얘를 공역 삼아. 물론 당연히 공역은 치역과 같겠죠. 그렇게 되면 x에서 px로 가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대응을 하니까 그 함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를 거야. 차이가 있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모든 확률 변수가 일정 범위 내, 구간 내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하니까 얘처럼 1, 2, 3, 4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A 이상 B 이하의 모든 x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A보다 조금 큰 실수 걔네들은 셀 수 없죠. 무한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것이 사실상 뭐 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래프로 얘를 표현한다고 치면 탕탕 돼 있고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가 B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생겼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확률 변수들의 정역이 되는 거야. 얘랑은 달라. 얘가 그래프로 표현된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1, 2, 3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정역이라고 치면 이 y좌표가 자 얘가 x축, 라지 x축이면 이 y값이 px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이다. 여기가 1이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만들어져서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3개를 더하면 1이 나온다 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겠지.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라지 x 확률 변수축인 건 맞아. 그런데 절대 주의해야 될 거 y축이 px축이 아닙니다. 얘는 1일 때 정확히 확률 값이 함수값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일 때 함수값이 확률값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인데 얘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 건 절대 이 지점이 확률값이 아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체크하냐? a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여기 알파가 있어. a부터 알파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여기 둘러싸인 분의 면적이 될 거고 이 면적이 바로 그 확률값이다. 그래서 얘는 y 좌표가 즉 확률값이었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y 좌표들이 확률값인 게 아니라 그 구간 내에서 이루고 있는 그 면적, 즉 정적분값, 인티그랄 a부터 알파까지의 이 함수를 f라고 두면 fx dx를 한 이 정적분값이 바로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구간, 확률 변수가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구간이었어. 그럼 이 안에 모든 실수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 대한 전체 확률, 즉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모든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의 합이니까 이 정적분값이 1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그어졌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실 거야.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부터 여기 알파까지 범위 내에서 확률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를 정적분해야 되죠. 근데 여기를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오지. 그러면
확률 P A 이상 알파 이하의 확률이 음수가 나오는데 모든 확률이라는 P는 무조건 0 이상이고 1 이하라는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절대 음수인 부분으로 내려가는 건 없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fx는 언제나 0 이상,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걸 만족이 되겠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 선생님, 그렇다면요, 이거 궁금해요. P, 선생님이 아까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 지금 1이라고 했잖아요. 구간의 첫 값과 끝 값이니까 전체 확률이 1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도 당연히 같으실 거라고. 근데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P, x는 A는 몇인가요? A일 때 확률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는 선생님, P, x는 1일 때 확률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얘가 3분의 1이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 이유는 x가 a일 때라는 건 구간 a부터 a까지 fx, dx랑 똑같고 얘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특정 값에서의 확률, 여기 확률 아니죠? 얘 y좌표 확률축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그 자체의 정적분 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확률 값은 항상 0입니다. 얘가 실수 A에서 어딘가로 보내져서 그 사이가 돼야지 면적이 생길 수 있고 어떤 특정 값은 0이니까 얘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땅 보내서 P A 초과 X의 B 이하다 또는 P A 이상 X B 미만이다. P A 초과 X B 미만이다. 얘가 전부 다 같아요. 왜? 특정 값에서의 그 확률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즉 범위 내에서만 따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예 인식을 달리 해주셔야 돼. 이산 확률 변수에는 확률 변수가 되는 그 지점에서 확률값이 무조건 존재를 할 거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은 없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그 정적분 값이 확률이니까 범위 내에서의 그 넓이만 따진다. 그게 확률이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걔를 바탕으로 쌤이랑 첫 페이지 예제 1번부터 좀 풀어나갈 건데 쌤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보다 이번 문제는 쉬워요. 쉬우니까 나랑 같이 한번 1번 문제를 볼 건데 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강조를 할게. 뭐냐면 바로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들 만약에 그래프가 쿵 돼 있고 여기 A고 여기 B고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 놓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 P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부분은 너희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냐? 곡선이니까 니들이 여기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정적분밖에 없어. 곡선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dx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수투 베이스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내는 선생님들, 취재자들은 그래도 좀 봐주는 편이야. 이런 곡선을 많이 내지 않고요. 이왕이면 직선으로 많이 줘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야 우리 은진이 같은 애도 풀지. 수투를 모르는 애들도 그래야 풀지. 그럼 잘 봐. 여러분들 만약에 쭉 그어져 있고 쭉 그어져 있고 얘가 만약에 쭉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너희가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 누가? 인티그랄이.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하나의 도형, 사다리꼴로 인식할 수 있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인티그랄 기호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그 주어진 부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웬만하면 그 출제자들은 직선을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제 1번을 풀게 되면 직선의 성질들 많이 이용하게 될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떠한 일종의 삼각형이 계속 만들어지고 삼각형 만들어지고 삼각형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닮음과 합동의 기호를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하던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야. 잘 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마 감을 잡을 거야. 쿵이에요. 아씨. 쿵이야. 쿵 잘렸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A야.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여기 부분의 넓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봐. 얘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앞에 한번 봐봐. 너희들 다 아는 내용인데 쌤이 한번 정리할게. 1이야. A야. 직각삼각형이죠. 1이야. A야. 직각삼각형이지. 따라서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은 뭐야? 합동. 완전 똑같지. 그럼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할 바야 얘를 1로 탕 집어넣어서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그럼 결국 3 곱하기 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가 그냥 나오시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A가 3분의 1이 금방 나와. 그러면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내용 하나 우리 안목을 좀 키워볼까? 잘 봐. 확률 밀도 함수는 분명히 이 y좌표가 확률 값이 아니라고 했죠. 당연한 거다 얘들아. 왜? A가 3분의 1이죠. 그럼 얘 3분의 1이야. 그럼 얘 3분의 2죠. 그럼 쌤이 미친 소리 하나만 할게.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1.3이 있거든요. 1.3 1.3일 때가 3분의 1이야. 그럼 1.4일 때도 3분의 1이지. 1.5일 때도 3분의 1이야. 2일 때도 3분의 1이야. 다 더해봐. 이미 1은 진작에 넘어요. 그치? 3분의 1, 3분의 1, 다 더해봐. 그럼 이미 1이 넘어버리잖아. 그럼 확률의 총합 1이 넘어버리죠. y좌표가 확률일 리가 없겠지. 인정해. y좌표는 절대 px가 아니다 라는 거에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준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여기가 3분의 2야. 여기 3분의 1이야. 그럼 2일 때 확률과 3일 때 확률 두 개를 더하면 이미 1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 y값 자체가 확률이 아닌 거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튼 그럼 받아들인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A일 때부터 6A일 때까지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될 목표야. 그러면 쌤이랑 여기서는 너희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쌤이랑 끝까지 같이 가. P, A 이상의 6A 이하기 때문에 얘를 구해야 되는데 A가 3분의 1이니까 P 3분의 1 이상의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똑똑하게 이렇게 구하겠지. 여기 1이 있어. 그럼 여기에 쿵 하고 3분의 1이 있을 거죠. 그치? 여기 2가 여기 쿵 하고 있을 거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여기에 면적이죠. 그럼 너희가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쌤은 여러분한테 이걸 구하려면 나름 해야 될 게 많잖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잘 봐.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하면 몇이야? 6분의 1이죠. 맞니? 1 곱하기 A 3분의 1이잖아. 나누기 2 했더니 6분의 1이야. 그럼 얘의 넓이가 쿵 해서 6분의 1이야. 맞지? 그런데 잘 봐.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은 닮음이죠. 근데 이 길이가 3분의 1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닮은 비는 1대 3이죠.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9죠. 제곱비니까. 그럼 얘가 6분의 1이면 9를 곱한 게 6분의 1이니까 여기는 54분의 1이죠. 그치? 그래야 넓이가 1대 9가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여기 5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는 54분의 9에서 54분의 1을 뺐기 때문에 54분의 8 아니야? 맞지? 거기에 뭐 하나만 더해주는 거야? 이 넓이 더해주는 거지. 1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 하나만 이렇게 더해주는 거 아니겠니? 맞아? 그럼 생각해. 얘는 4, 얘는 27. 그럼 27분의 4고 얘는 27분의 9니까 27분의 13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아닐까? 그치? 정답은 4번이 되실 건데 쌤이 강조하는 거 뭘까? 어차피 직선 주어졌을 거고 삼각형이 많이 발견될 거니까 내가 이 사다리꼴 구하려고 애써도 돼. 자, 쌤이 그러면 아날로그틱하게
조금 멍청하게 갈게. 조금만 멍청하게 가면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지. 선생님, 얘가 그러면 3분의 2고요. 이 길이가. 이 높이는 3분의 1이고요. 이제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 구할 때 좀 멍청하게 가면 어렵게 구하게 돼. 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a만큼 증가했으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a가 기울기고 x가 되고 원점 지나니까 0,0을 지나니까 얘겠죠. 그러면 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x고, 그럼 실제로 3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3분의 1 대입되니까 여기에 y좌표는 9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럼 몇이야? 9분의 4죠. 곱하기 높이 3분의 2, 사다리꼴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27분의 4. 아까 구했던 것처럼 27분의 4라는 넓이가 나와. 거기다가 3분의 1 더할 거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닮음 이용하는 게 1대 3, 1대 9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스킬풀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내신 시험 기말고사 보러 가면 시간 싸움 아니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 이거 직선 방향 세우고, 야 이건 그러면 양반이야 원점 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싸발 이거 구하고 있으면 열받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씩 더 똑똑하게 푸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고, 쌤은 당연히 직선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닮음을 이용한 삼각형을 많이 넓이에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할게. 왜냐? 다음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도 직선 나와 있는 거 맞죠? 물론 위와 같이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저 삼각형 두 개 합치면 넓이 1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 것 같아. 근데 뭐 어차피 얘는 구하기가 쉽잖아. 자, 해봐. 2고요 3a야 6a지. 여기 넓이는 3a야. 2고요 a고 2로 나누면 여기 넓이는 a야. 그러니까 4a가 1일 테니까 a는 4분의 1이다가 일단 금방 나와.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x가 마일 이상일 때부터 마일 탕짜리니까 기분 좋네. 그 다음에 2 이하니까 여기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1대 2니까 넓이비는 1대 4죠. 그러니까 아까 얘 넓이가 3a였잖아. 3a는 4분의 3이었지. 근데 1대 4니까 얘를 4분의 1만 곱해주면 여기 넓이가 나오지 않겠어? 거기에다가 누굴 추가하는 거야? a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4분의 1 하나 더해줄 거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닮음 이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16분의 3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정답은 16분의 7로 끝나시겠지. 그치?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런 삼각형의 닮음비 이용해 주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삼각형에서 중간에 어딜 자르던 간에 큰 놈과 작은 놈은 닮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비율만 알면 넓이 구하는 건 제곱 비율로 빨리 구할 수 있다 라는 차원의 문제고요. 다음으로 2번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4 이하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fx 나와 있다? 16분의 x 더하기 a야. 16분의, 난 이렇게 쓸게. 16분의 1x 더하기 16분의 a다 라고 쓰고요. 문제에서 0 이상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할 것 같아요. a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a는 당연히 얘들아 어때야 될까? 0 이상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야. 왜요? a가 0 이상이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내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0부터) (4까지죠) 확률 변수의 범위가. 근데 직선의 길이가 양수죠.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럼 최소값이 언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죠. 왼쪽 끝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럼 0을 땅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가면 음수인 부분 생겼네?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어디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이렇게 가지. 근데 얘가 0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거면 일단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 놓고 땅땅땅땅땅 자르면 이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일 거란 얘기야. 이해되셔요? 기울기는 16분의 1이고. 그럼 잘 봐. 다양해. 얘가 16분의 a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넓이가 1인 걸 알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다 4를 대입해서 여기를 구하는 게 지금은 쉬울 거야. 그러니까 4를 쾅 하고 대입해보면 16분의 4 더하기 a니까 여기에 높이는 16분의 4 더하기 a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너희가 좀 더 생각이 있다면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올 거야. 여기 넓이는 1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사다리꼴을 구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16분의 a랑 16분의 4 더하기 a를 더해서 16분의 4 더하기 2a를 만들고 곱하기 이 높이는 4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걔가 1이 나와야 되니까 땅땅 2에다가 땅땅 8 만들어서 그럼 얘가 8이어야 되네. a는 2다 라고 하면 a는 그냥 2가 나올 거야. 이것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쌤이 선호하는 방식은 이걸 쭉 긋는 걸 사실 더 선호해. 자르고 싶잖아. 자르면 얘가 또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 밑에는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 얘는 직각사각형인데 얘가 16분의 a고 당연히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16분의 1x니까 4만큼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이 돼야지 16분의 1 기울기 나오겠죠. 이 길이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얘에서 얘를 빼면 4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6분의 a 곱하기 4를 해서 4분의 a에다가 4 곱하기 4분의 1 그럼 뭐야? 1이죠. 그 절반인 2분의 1이 여기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만들어 버리시면 얘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럼 a는 뭐야? 똑같이 2야. 이것도 괜찮아. 알아버리시겠어?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요? 구해야 될 게 자 q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p 0 x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8분의 3일 때 b도 구해야 돼. 우리가 이미 a는 2라는 걸 구해놨죠?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면 걔가 8분의 3이니까 여기를 쿵 잘라서 b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가 8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8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또 이거 하고 할 수도 있지만 b야. 근데 이건 설명하면 나는 편한데 니들 별로 안 편할 수 있겠다. 자 이거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자 a는 이미 2인 게 나왔으니까 얘는 8분의 1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b 곱하기 8분의 1 나누기 2니까 16분의 b가 되죠. 얘가 16분의 b일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몇이었니? 16분의 1이었어. 근데 얘는 b잖아. b지? 얘가 b야. 이 길이가 b야. 그럼 기울기가 16분의 1 넣으려면 얘는 16분의 1b죠. 그래야 얘분의 얘가 16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 2로 나눠. 그럼 32분의 1b제곱이죠.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8분의 3이 나와야 돼. 따라서 32분의 1b제곱에다가 16분의 1b를 더한 게 8분의 3이니까 나는 양변에 32 곱해놓고 문제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 가볼게. 32 곱하면 b제곱에 더하기 2b에 4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나오니? 맞나? 다시 32 2b 맞을 것 같죠? 자, b를 구해야 돼. b를 구해야 돼. b는 아마 이제 분수니까 아니 분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계산을 잘했나? 예쁘게 줬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b
제곱 분의 B. 잘못 썼나? 계산 잘못했니? 어디서 잘못됐을까? 잠깐만. B 0부터 B까지죠? 8분의 3 나와야 되고 B 0부터 B까지 A는 2 8분의 1 8분의 1 B 8분의 1이랑 B잖아. 근데 왜 2로 나눴어? 삼각형이 아닌데? 왜 8분의 B죠? 이렇게 쏘리 8분의 B예요. 어쩐지. 자, 그럼 여기가 8분의 1B야. 그러니까 여기가 4야. 이렇게. 그쵸? 4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B 플러스 6이랑 B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데 B는 여기 있는 양수니까 B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A도 2고 B도 2여서 둘이 더하면 4가 나오실 건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쌤이 이거 하나 8분의 B를 16분의 B로 잘못 써서 잠깐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착각이야. 여기 그냥 8분의 B야, 사각형이니까. 그럼 쌤한테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B였잖아요. 여기 16분의 1B 뭐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가 B면 얘가 16분의 1B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유제 2번을 마칠게요. 둘이 더하면 4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수능 특강은 문제수가 적고 단원이 빨리빨리 넘어가서 진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쵸? 지금 정규 분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를 다다다다다 시너지에서 엄청나게 풀고 연습이 오지게 되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규 분포죠. 근데 지금 수특이 너무 얇고 그런 컴팩트한 책이니까 지금 바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첫 개념 수업을 이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 이미 우리는 개념을 열심히 학습을 한 다음에 얘를 만난 거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로만 쌤이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뭐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너희들은 이 체계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가 x로 존재할 때 그에 따라서 px가 있을 거고 확률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가 튀어나오죠. 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야. 여러분들 방금 전에 확률 밀도 함수 봤잖아. 방금 전에 이렇게 생긴 놈 봤잖아. 이거 확률 밀도 함수였지. 그래서 이놈이었어. 직선이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런 놈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상태, 균형 잡힌 특수한 케이스가 정규 분포야. 이러한 완벽한 정규 분포는 사실 현실 세계에선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하나만 봐도 평균에 대한 완벽한 대칭적인 상태 이런 알 수는 없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 평균이 50점인데 정확하게 이제 모든 문제가 5점 단위 다 배점이 5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48점 이런 애 없겠죠. 45점인 애들의 숫자 명수 몇 명, 그 다음에 55점인 애들의 명수가 정확히 동일하면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계속 동일하면서 균형이 땅땅 잡혀있고 이래서 완벽하게 대칭 상태를 이루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긴 힘들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통계적으로 왜 밸런스된 특수한 케이스 확률 밀도 함수는 경우에 따라서 이지랄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얘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그리고 있는 확률적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상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얘는 통계적인 이상향에 가깝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전히 확률 변수 x축이야. 그리고
평균에 가장 많은 인원수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지만 점점 왼쪽 오른쪽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 잡혀서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이 오른쪽 끝은 0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왼쪽 끝도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서 언제나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fx는 언제나 0보다는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m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정규분포의 함수 있죠, fx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나도 까먹었어. 루트 2파이 시그마에 분의 1에 2에 뭐 지럴 해가지고 x-m의 제곱,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건 없어요. 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80% 정도가, 아니 90%? 95%가 문과인데 문과생은 미적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룰 이유도 없어요. 그럼 얘를 줘놓고 공부하라는 얘기일까? 그렇진 않아. 근데 대신 이건 파악할 수 있어. 잘 봐. 얘 어차피 E라는 놈이 미친 지수함수야. 그리고 잘 봐야 돼. 다른 조연들이 많지만 결국 X에 대한 함수 아니야? 변수는 X밖에 없지. 나머진 다 뭐야? 상수야. 그러면 정확히 변수 X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데 X가 없잖아. 그럼 얘만 X야. 그럼 잘 생각해봐. X 빼기 M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봐. X 자리에 내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또는 M-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어떻겠어? 똑같죠? 야, X-M의 제곱이야. 얘 2차 함수죠. 어떻게 생긴 2차 함수야? 쿵 돼서 M을 중근으로 가는 2차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M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당연히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M으로부터 동일한 함수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면 얘도 동일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함수는 x는 m이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인정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를 내가 정확히 분석 못해도 x는 m이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대칭인 얘를 기준으로 잡는 대칭함수, 우함수처럼 그런 함수가 나오겠구나 까지 일단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x가 m일 때 0이 되죠. 0이니까 2의 0승이야. 모든 숫자의 0승은 몇이야? 1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0일 때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맞지? 근데 쌤이 아마 뭐 잘못 썼을걸? 마이너스 붙어 있지 않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거 보여 얘들아? 여기 붙었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여기?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뒤집어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2의 마이너스 이게 0승이 될 때 얘가 뭐야? 최대값 가지겠지. 그러니까 m일 때 뭘 가진다고? 최대값 가진다고. 그러니까 m일 때 최대값 갖는 거야.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여기 선생님 파이는 갑자기 원주율이 왜 나오나요? 시그마는 뭔가요? E는 뭔가요? 아무 관계없이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완전 무시하시면 안 돼. 완전 무시하면 안 써놨겠지. 그나마 써놓은 이유는 딴 건 괜찮은데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1번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만 파악하면 좋겠는 마음으로 쟤를 쓴 거야.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 평가원에서도. 그러니까 x는 m 대칭이고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정도만 기억하자. 알겠지? 그리고 이 문제의 그럼 특성은 정확하게 m일 때를 기준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잖아 얘도. 그러면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절반이 정확히 2분의 1씩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치? 여기에 m 플러스 1이 있으면 쿵 잘랐을 때 동일한 높이를 가지는 그곳에 바로 m-1이 있을 거고, m 플러스 2가 여기 만약에 있다고 치면 정확히 동일한 높이를 갖는 곳에 m-2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대칭의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표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Z라는 친구 기억나? 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까지 일단 먼저 보자. 알겠지? 그래서 너무 집약적이야.
자, 일단 정규분포 예제 2번에 첫 번째 문제만 한번 잘 보자. 쌤이 정규분포 문제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 그냥 막 표준화 시킨다고 막 m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결국 수능 문제를 풀려면,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정확히 항상 그래프가 있어야 돼. 자,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거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대. 오늘 설명하지 않았지만 얘들아, 이항분포 따르는 거면 뭐야? follow 해놓고 여기다 뭐를 적어? b, binomial distribution 이렇게 적어놓는 거 맞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normal 할 때 n을 딱 적어놓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적히는 것은 바이노미얼 할 때는 그거 분명히 이항분포였지. 이항분포는 뭐였어? 독립시행의 확률분포였어. 독립시행에서는 여기다 뭘 적어? 총시행 횟수. 여기다는 매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지만 정규분포에서는 여기다 뭘 적어? 평균. 여기다 뭘 적어? 표준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적지. 오케이. 아무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라는 것 자체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 걔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를 따르는 겁니다 라고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m에 대해 대칭인 정규분포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질 겁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괜찮죠? 그랬을 때, 야, 솔직히 이 문제 푸는데 내가 이렇게 말 많이 할 필요 없거든? 그렇잖아. 그려놓고 막 쓰면 돼, 문제 풀 때는. 근데 내가 설명이 지금 많잖아, 말이 많잖아. 이게 다 탄탄해야 돼. 편해 보인다 자세. 나는 좀 다리 아픈데. 자, 봐봐. n-1부터 n 플러스 2까지야.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쿵 n-1을 써놔. 그러면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해서 여기에는 n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랑 동일한 길이만큼 또 이렇게 가면 여기에 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쫑쫑쫑쫑쫑쫑쫑 해서 오면 여기에 이렇게 n-2가 있겠죠. 괜찮지? 대칭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7이래. 알겠어? 0.7이래. 자, 결국 슥슥슥슥슥 하면 여기가 0.7인 거야.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n 플러스 1 이하의 확률이 0.8이래. n 플러스 1 이하. 그러니까 여기 땅 잘라서 이 이하가 0.8인 거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너희들은 여기 나머지를 알게 되는 거지. 여기 몇이야? 0.2. 여기가 0.2야. 쭉 남은 게. 그럼 당연히 이쪽 기준으로 여기도 뭐일 수밖에 없어? 0.2일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쿵 자르면 여기는 0.3일 수밖에 없고 여기도 0.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아까 전에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팅하면 0.7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0.3, 여기 0.3, 나 몇만 더 필요해? 0.1. 그러니까 이 남은 전체가 0.2였는데 여기가 0.1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도 그럼 남은 게 0.1이구나 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문제에서 뭐 구하래? P 구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x-m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 말은 x-m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m이 마이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야? 맞으시죠? 그치?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그러면 x가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x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잘못 썼나? 플러스구나.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은 여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0.1이고 여기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0.1이어서 두 개를 더하면 0.2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지. 그치? 물론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식으로 뜨뜻 풀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림 그려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훗날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은 이렇게 좀 풀어서 0.2가 정답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고요. 평균이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아,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정규분포 따르는구나, 정규분포 따르는구나, 정규분포 따르는 거야. 그치?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따라주는 거야. 어? 너 왜 안 웃어요? 매트 3번 풀어봐. 3번 풀어봐. 평균 몇이야? 1일 때 F1은 몇이야? A는 몇이야? 아직 몰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시작하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N을 따를 거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일단 그림만 잘 그려 놓으면 이렇게, 그리고 N은 3,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따르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생겼을 때 이 가운데가 이렇게 3이 된다 까지 써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요, 얘가 fx인데 여기 1일 때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함수 값이 a인 거야. 이렇게. 이걸 어찌 알아? 아무튼 여기가 a예요. 그럼 당연히 쭝쭝쭝쭝쭝쭝 해가지고 여기 5일 때도 대칭되게 여기가 a이긴 하겠지. 그 다음에 3 이상 5 이하의 확률이 b래요. 그러면 여기서 쿵 자르고 여기까지 잘랐을 때 이만큼이 b네. 그랬을 때 곡선 fx와 y는 f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야, 여기잖아. 이게 f5잖아. 그럼 y는 f5는 뭐야? y는 f5. f5는 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수함수잖아. 값이니까. 직선이죠. 이렇게. 그럼 f5가 여기 있잖아. 그럼 f5는 이렇게 그어질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fx와 f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가 되시겠지. 여기. 그치?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니? 이 큰 넓이를 알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여서 전체는 2b죠. 거기서 이 직사각형 넓이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a니까 4a만큼만 빼주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 2로 묶었네요. 2, b-2a일 테니까 정답은 5번으로 끝나시겠지. 그치? 자, 좋습니다.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4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평균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겼고, 항상 대칭 잘 되게 그리고 싶은데 여기가 이렇게 m이에요. 자, 그래놓고 가조건은 뭐라고 나왔냐면 p 라지 x가 2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p 라지 x가 30 이하일 확률이 둘이 같다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px가 20 이하일 확률과 p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상일 확률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하자.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을 여기다 둘게요, 쌤이. 30을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고 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20이랑 30이 m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게 되면 어디 있든 말이 안 됩니다. 왜? 봐봐, 둘 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아져요. 절반보다. 하지만 얘는 무조건 2분의 1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안 돼요. 둘 다 오른쪽에 있다고 쳐봐. 22고 얘가 30이야. 그러면 22 이상일 확률은 2분의 1보다 작아지고 30 이하일 확률은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이 둘도 여전히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밸런스를 맞추려면 22는 M, 평균의 왼쪽에 30은 평균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내가 22로 땅 하고 잡았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행착오 좀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30을 잡는 거야. 그러면 22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의 면적 더하기 2분의 1이고 30 이하의 확률은 이만큼의 면적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아 그러면 둘 다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면적이 동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곳일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이곳에 22가 있다면 쭉 그어줘서 반대쪽에 여기에 30이 위치해야지만 정확하게 22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 더하기 2분의 1 30 이하의 확률은 이만큼 더하기 남은 2분의 1이니까 같을 수 있게 되겠지. 아 결국 22랑 30은 M이라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은 22랑 30의 중점인 26에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아 M이 26이구나 까지도 알게 되시는 거죠. 괜찮겠죠? 그렇게 되면 나 조건을 보고 이제 쉬워져요. P가 20 이하일 확률, 즉 여기 20을 땅 잘라놨을 때 20 이하일 확률과 P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또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하일 확률과 누구 이상의 확률 같으려면 당연히 쭉 그어와서 여기 그래서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되셔야 되는 거겠지. 여기가 따라서 이만큼이 이제 여기랑 같아질 텐데 얘가 20이고 평균이 26이라면 또 이 거리랑 이 거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이 6 차이 나니까 이도 6 차이 나야 돼서 얘가 32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나오겠지. 마지막 결론 M은 26이었으니까 26에다가 이 시그마를 더한 것이 32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그마라는 친구는 3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그마가 3이면 M과 시그마를 곱한 친구는 78이 정답이 되시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실 것 같아. 참 쌤이 이전 시간에 미적을 했는데 미적은 미적대로 재밌고 확통대로 재밌고 다 재밌어가지고 큰일이야. 자 4번 봤고요. 다음으로 표준 정규분포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나? 복습 했어? 오 잘했어. 그러니까 복습 수업을 좀 개념 수업을 까먹지 않게 듣고 오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쌤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규분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엑기스만 이렇게 딱딱 수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왜냐하면 봐봐 쌤이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놓을게.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었나? 루마야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자 처음에 이런 친구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가 M1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얘가 F라는 함수예요. 괜찮죠? 그 다음 자 얘가 G라는 함수예요. 동일합니다. 이상해? 왜? 아 이해 좀 해줘. 이해 좀 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얘가 M2라는 평균을 가진 얘가 H 함수예요. 자 이런 느낌이야. 괜찮지?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자. F와 G의
G.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평균이죠. 평균이 둘 다 M1이다라는 게 평균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최대값의 차이가. 그치?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야, 얘들아. 이 노란색이 평균 때 더 크죠? 높죠? 그 다음에 더 주변 값들도 당연히 더 높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틀린다? 뭐가 틀리냐면, 쌤, 꼭 둘이 역전돼야 돼요?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여기 좀 높은 곳에서 출발해. 근데 봐봐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이렇게 해서 높아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면적 다 합친 거 1이어야 되죠. 얘도 1이어야 되는데 얘가 항상 더 크면 이 넓이가 당연히 넓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한번 역전이 돼서 어딘가 차가 또 발생을 해야지. 여기서는 흰색이 더 크고 여기서는 노란색이 더 크니까 얘가 탕 하고 맞춰지면 둘 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G는 F보다 더 낮은 거야. 근데 이 중심부에서는 G가 더 높은 거야. 뭘 의미할까? G는요, 평균 주변에 더 많은 애들이 있는 거야. 시험이 적당히 애매했던 거야.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뭐 그랬던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평균 주변에 엄청 많겠죠. 그치? 뭐 시험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평균 주변에 엄청 많아. 그게 G야. 그리고 사이드로 갈수록 극단적인 값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만 엄청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흰색은 그에 비해서는 평균에 조금 덜 모여 있고 더 양쪽 끝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면 편차, 분산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자. 분산은 뭘까?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지. 근데 평균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덜 분산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평균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 친구가 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이 작겠죠.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도 작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F에 대한 시그마, F 함수의 표준 편차와 G 함수의 시그마, G 함수의 표준 편차 중에서 편차가 큰 놈은 하얀색이겠지. 왜? 평균에 덜 모여 있으니까. 분산이 컸단 얘기야. 더 분산되어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따라서 표준 편차는 F께 더 크다고. G라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편차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낮아지는 거야. 편차가 작아지면 덜 편차라는 건 차이잖아. 덜 있으니까 더 많은 애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거야. 이해해? 오케이. 그걸 이해했을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쌤이 의도한 바는 알겠죠. F랑 H의 차이는 뭘까? 둘은 위치만 달라.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생겼어. 내 의도는 그래. 정확히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평균만 다른 거야. 근데 쌤이 이 얘기까지 해놓고 나서 뭘 설명할 거냐면, 너희 만약에 F 함수 얘 있잖아. 얘가 만약에 신일고야. G 함수가 만약에 창문여고야. H 함수가 용문고였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대략 여기가 뭐 70점이었는데 그러면 용문고는 미쳤죠? 시험 점수가 평균이 70보다 높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애도 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70이잖아요? 그럼 어딘가에는 100도 있겠죠? 100이 여기 쓰일지 뭐 여기 쓰일지, 여기 100이 있다고 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여전히 확률이 양수란 얘기는 시험 성적이 100점보다 더 큰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점 만점인데 정규분포라는 건 이상적인 분포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최대값이 존재하는 통계적 자료라도 끝에를 그냥 무한하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잘 생각해봐요. 내가 신발 사이즈의 평균 조사해. 그럼 여기 대한민국 남자 평균 한 265, 70이 있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계속 양수란 얘기는 언젠가는 발 사이즈가 600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cm잖아. 그 얘가 쌤 0으로 0에 가야죠. 600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따지는 게 아니야.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600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점근선으로 놔두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 부수적인 얘기였어. 아무튼 여기 70이 있어. 100 넘어서도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야. 분포 상태야. 따라서 아무튼 M2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냐? 용문고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쌤, 저 수학 80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신일고회가 저 80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여고회가 저 80점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셋 다 80점이야. 그럼 난 얘들이 비교해야 되잖아. 얘들 80점이지만 80? 80? 80? 야, 씨. 내가 똑같이 가르쳤더니 역시 똑같이 80 나왔구나. 또라이죠. 그쵸? 시험이 달랐는데. 그럼 자네 생각해봐. 야, 용문 80, 창문 80, 신일 80 누가 제일 못했냐? 용문 80이야. 그렇잖아. 얘는 높은 확률로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애들 다 막 100점 맞고 있는데 80 맞은 거야. 당연히 낮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재밌겠죠? 창문 80이랑 신일 80이야. 누가 더 잘했을까? 사심을 넣어서 대답하지 말고. 자, 여기 70이 있어. 여기 80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창문이랑 신의 중에서 누가 더 시험을 잘 봤다고? 창문이 더 잘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더 낮아졌죠. 그러면 80 이상인 확률이 얘보다 더 작죠. 그러면 더 작은 확률이니까 더 적은 인원이에요. 아, 물론 두 학교의 총 인원수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 확률이, 예를 들어 볼게. 잘 봐. 이 확률이, 창문은 이 확률이 0.04야. 그러면 80점이 뭐야? 1컷이에요. 그렇잖아. 얘가 80점 딱 맞으면 1컷 문 닫고 들어간 거야. 근데 신일고가 이쪽에 좀 더 높으니까 이만큼의 그 넓이가 0.04면 얘는 좀 더 넓었겠지. 이거 만약에 0.6이야. 그러면 80점 맞으면 2야. 뭐 2 초반 나오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야, 이 세 개를 다르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총원은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돼. 총원까지 달라버리면 머리 아파. 근데 평균이 다르고 그 다음에 표편이 달라짐에 따라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죠. 똑같이 80인데 창문여고 1등급, 그 신일고 2등급, 얘 6등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달라. 그럼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얘를 맨날 그러면은 이 새끼 하면서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려면 일정한 기준과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인 거야. 얘들을 셋이 다른 거를 다 어떻게 맞춰주는 거냐면 잘 봐. 어떠한 별량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걔를 시그마로 나눠. 걔가 Z라는 표준 확률 변수야. 그래서 얘에서 평균 빼. 그러면 봐봐. 봐봐. 재밌는 얘기야. 아까 용문고였지. 용문고 80점 맞았지. 거기서 평균 빼. 그럼 M2를 빼겠죠. 시그마로 나눠. 시그마 양수지. 그럼 얘 이미 무슨 수야? 음수지. 왜? 80보다 M2가 크니까. 음수야. Z는 뭘 만드는 거냐면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야.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야. 모든 Z들은 각자의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눴을 때 새로운 표준 정규분포표에 맞춰지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생겨서 0이고 표편이 1이 탕 돼버리는 통일된 기준이야. 왜? 여기서는 M2를 뺄 거 아니야. 얘네들은 M1을 빼겠지. 이렇게 신일고랑 창문여고는. 근데 나눌 때 얘네들이 나누는 표준편차가 다를 거 아니야. 왜? 아까 말했잖아. 신일고랑 창문여고는 표편이 다르니까 나눗셈이 달라질 거니까 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80점짜리를 표준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용문고의 이 점수는 어디로 가겠니? 음수에 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수에 가 있으니까 여기 확률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커야 돼. 0.7이야. 그러면 이 확률이 0.7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는 70% 안에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100명인데 70등 안에 든 거야. 그럼 잘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M1을 똑같이 뺐어. 80에서. 그럼 둘이 값은 일단 똑같겠지. 근데 표편이 달라. 아까 누구의 표편이 더 컸니? F가 컸지. F 흰색이 더 컸단 말이야. 흰색이 창문여고였지. 아니지. 흰색이 신일고였지. 신일고 표편이 더 커. F 시그마로 나눴어. 여기는 G 시그마로 나눴어. 그러면 얘가 더 큰 애로 나눈 거지. 얘가 더 컸잖아. 더 큰 애로 나눴으니까 값이 얘가 더 작겠지. 얘가 누구였어 지금? 신일고였지. 신일고였지. 신일고 값이 더 작아지는 거지.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16이고 얘는 더 클 거 아니야. 아 얘가 더 작네? 그러니까 양수긴 양수야. 왜? 80은 M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긴 양수인데 조금 더 작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창문여고는 시그마가 더 작으니까 저수가 더 커지게 되고 여기 있는 거야. 동일한 하나의 그래프 안에 얘네 셋을 다 위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셋 다 달랐지. 걔를 셋 다 표준화해주면 하나의 정규분포 곡선에 여기에 용문고에서의 80점의 위치. 잘 봐라. 아까 전에는 80점이 여기야. 동일한 80인데 서로 다른 그래프 위에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동일한 80이 여긴 용문고 80이 되는 거야. 여기는 신일고 80이 되는 거야. 여기는 창문여고 80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그래프 안에 80이 다르게 들어가 있지. 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80점이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80, 80, 80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고요. 따라서 우리는 쌤이 말하고 싶은 결론 하나야. 서로 다른 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뭐 둘 중에 하나는 같을 수 있고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둘 다 같으면 둘 다 같으면 동일한 곡선에 애초에 있다는 얘기야. 평균이랑 표준 편차 같으면 정규분포 곡선 또 가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셋이 아니라 더 여러 개여도 표준화를 시키면 동일한 기준, 정확히 0이라는 평균을 갖게 되는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표준화 왜 하는 거다?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걔를 Z로 표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일반적인 수학자들이 용문고등학교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창문여고한테도 관심 없어. 신일고한테도 관심 없고. 하지만 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는 뭐를 다 구해냈어? 확률값들을 다 구해놨어.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구해놨어. 너희들 책의 맨 뒤에 가시면 그를 다 써놨어. 맞지? 그래서 너희들 이제 옛날 사람들의 미리 이 통일된 기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책에는 없나 보지. 자, 통일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래서 P 0 이상 Z가 Z2야 라는 확률값들을 옛날 사람들이 다 미리 계산해 놨고 그 표는 예를 들어서 Z가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대표적으로 2.5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0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이 확률은 Z에 대해서는 평균이 1이고 곡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균포에 대해서는 확률이 이미 0.3413 0.4 몇몇몇 해서 다 미리 구해놨던 얘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맨날 뭘 해버려? 얘를 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기 주잖아. 우리 뭐만 하면 돼? 계산만 잘하면 돼. 끝날 시간인데 욕심은 안 부릴게. 딱 한 문제만 보고 끝내자.
알겠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테니까.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수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6kg이래.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임의로 선택한 수박 한 개의 무게가 12.8 이상 14.4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원래 정규분포는 뭐냐면 원래로도 구할 수는 있어. 자, 봐봐. 이렇게 있는 거야. 원래 친구 보자. 확률 변수 x라는 친구에 대해 다룰 거야. 얘들아, 지금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마. 너희들 이 문제 풀 수 있어. 나 믿어. 어차피 니네 시너지로 문제 오지게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이것만 나랑 그냥 같이 따라와. 괜찮지? 봐봐. 원래대로라면 여기 평균이 12인 거야. 표준 편차가 1.6인 거야. 여기 12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2.8kg 이상. 12.8kg 이상. 그 다음에 14.4. 여기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구하면 돼. 괜찮아? 근데 옛날 수학자들이 싸발 이 과수원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허의 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인허의 비를 알 수가 없어. 평균이 12일 때 12.8, 14.4 인허의 비 우리가 몰라. 왜 몰라? 확률 값을 계산해 놓은 데이터가 없어. 그럼 얘를 뭘로 바꿔서? Z라는 수학자들이 이미 다 분석을 끝낸 놈으로 얘를 변환시켜서 그때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 괜찮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X라는 친구는 원래 정규분포를 따랐는데 얘가 12,1.6을 제곱을 이렇게 따른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쿵 하고 표준화를 시킬 거야. Z로 표준화를 시키면 얘는 무조건 뭘 따르는 거냐면 0,1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게 돼.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 그래프가 달라질 거야. 표준 편차도 달라지고,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야? 높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얘보다 표편이 더 낮아질 거지. 낮아지지. 그러면 좀 더 집중되겠지. 한마디로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지금 이 새끼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평균도 지금 12였죠. 여기 10인데 0으로 가야 되잖아. 조금 더 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란 얘기야. 이 하얀색 그래프를 이 노란색 그래프로 싹 바꾸면서 확률도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바뀌는 거야. 인정해버려.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잘하는 거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 12.8 이상 X가 14.4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건데 이 X를 표준화하려면 누굴 빼야 돼? 평균을 빼야 되죠. 그 다음 누구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로 탕 하고 바뀌는 거야. 그럼 얘한테서도 똑같은 걸 등식이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M이 몇이었으니까? 12였으니까 탕 뺐더니 2.4. 2.4를 1.6으로 나눌 거지? 그러면 2분의 3. 그러면 1.5. 따라서 여기 1.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12.8에서 11을 빼. 그럼 0.8. 걔를 1.6으로 나눠? 2분의 1. 0.5. 0.5. 이게 같은 거라고, 확률이.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봐봐. 우리는 평균보다 큰 놈, 평균보다 큰 놈,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였지. 실제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표준화된 Z로 표현하더라도 여기가 0일 거잖아. 이 모양에서는 0.5부터 1.5니까 여기 0.5, 여기 1.5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랑 거의,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이만큼이었는데 노란색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얘가 윙 조정되면서 조금 더 구간이 짧아져서 넓이가 대충 맞아져지겠죠. 아무튼 뭐 이런 원리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결국 최상위권 등급으로 가려면 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얘를 구하는 건 이제 숫자 싸움이죠. 0부터 1.5까지가 몇이니까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33이야. 거기서 이만큼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0.5까지를 빼는 거지. 0부터 0.5까지는 0.1915니까 0.1915를 빼준다는 아이디어지. 그래야 그 차이만큼인 여기만 남아있겠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빼면 몇이냐? 맨 그 자리가 7이네.
몇이야? 2, 4, 1, 7. 정답은 3번 나오시고 끝나겠지. 그치? 쌤이 너희가 이 문제를 못 풀까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설한 게 아니라 난 니들이 그냥 딱 풀고 답 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명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분석하면서 풀어주세요. 특히 수특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니들은 이 문제를 좀 다른 문제집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심화 있게 이해해야지 내신에서 변형됐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겠어? 어차피 여러 번 풀어보긴 할 거지만 문제를 삼키지 말고 씹어 먹어야지. 얘는 냠냠냠 하면서 문제를 맛있게 드셔야죠. 얘는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야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 문제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너무 재밌는 또 수업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쭉 이어서 뭐 남은 부분도 처리하겠지만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수특은요 지금 빨리빨리 어떤 진도는 나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데이터가 쌓이려면 당연히 시너지 같은 책으로 훈련량이 막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지. 뭐 이걸로 연습한다고 치면 개수가 너무 적어요. 막 적응이 돼야 돼. 계산 빨라질 때까지. 나한테 만약에 시험 시간에 이 문제 풀라 그랬으면 지금 너희한테 풀듯이 안 풀었겠죠. 스피드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